괜찮으세요,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퇴직 후의 제 일상은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 8시면 신문을 읽고 오전엔 골프 연습장에 들렀다가 오후엔 옛 동료들과 차 한 잔을 나누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하루가 달랐습니다. 아들 준서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 결심한 사람처럼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회사를 물려주며 손을 뗀 지도 몇 해가 지났지만 제 안의 경영인 기질은 여전했습니다. 늘 모든 일에는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살피는 편이었지요. 그런 제가 직업을 두고 사람을 판단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주말 식탁에 마주 앉은 아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수프를 떠먹으며 눈짓으로 말을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잠시 포크를 멈췄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노인의 심장은 괜히 한 박자 느리게 뛰었지요. 그래, 이제 너도 37이니 때가 됐지. 저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떤 집안의 딸일까, 어떤 배경을 가졌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어서 한 말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은행 경비원입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 했느냐?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정민아 씨예요. 여성 경비원이에요.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보다 경비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우그룹의 이름을 지켜온 제 인생에서 경비원 며느리라는 조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직업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집안의 격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무심히 내뱉은 제 말에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격은 가진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말이 꽤 날카롭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내가 직접 그 사람을 봐야겠구나.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평가해 왔습니다. 이사회 임원에서부터 청소 담당 직원까지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성실함을 읽어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지요. 그런 제가 아들의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경비원이라.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자꾸만 울렸습니다. 낡은 제복, 먼지 묻은 신발, 은행 문 앞을 지키는 익숙한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며느리로 상상할 만한 인물의 얼굴은 좀처럼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속에는 여전히 체면이라는 벽이 높게 세워져 있었던 것이겠지요. 이튿날 아침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빗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본 게 전부일까?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믿기 전에 확인부터 하는 게 경영의 기본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여자를 만나보기로 말입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은행의 위치를 알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무심코 언급한 이름과 지점을 기억해 두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오래된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스스로 봐도 남루했습니다. 노숙자처럼 보이겠군.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내가 진짜로 알고 있는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지요. 운전기사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그 복장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야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을 때 오후의 햇살이 유리창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사람들은 바삐 드나들고 그 사이에 회색 제복을 입은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향해 환하게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짧은 목소리 맑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바로 아들이 말한 여자였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 후보라니. 가슴속 어딘가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그것이 불쾌함인지 호기심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그녀를 직접 보고 나서야 내가 정말 사람을 아는 사람인지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무거워 보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냄새가 공기 속에 묻어 있었습니다. 은행 근처 골목 모퉁이에 도착하자마자 예상대로 하늘이 터졌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며 길바닥이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우산을 들고 나온다는 걸 깜빡 잊은 탓에 저는 비를 피할 곳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들어간 곳이 바로 그녀가 일하는 그 은행이었습니다. 비가 천둥처럼 내리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안으로 들어서자 냉기가 스며든 공기와 함께 약한 비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닫으며 젖은 모자를 벗자 안쪽 사람들이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낡은 점퍼에 젖은 바짓단, 손에 쥔 낡은 가죽 가방.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분명 노숙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이 초라할 때 더 잘 드러나는 법이지요. 창구 앞에는 대기표를 든 손님들이 줄지어 있었고 한쪽에서는 중년 여성이 직원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 이 사람을 먼저 받아요? 이런 시스템이 어딨어?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처럼 높았습니다. 직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달랬습니다. 손님 잠시만요. 순서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문가 쪽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색 제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왼쪽 가슴엔 정민아라는 명찰. 그녀였습니다. 손님 불편하시겠지만 번호표 순서대로 부탁드립니다. 미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중년 여자의 분노에 불을 붙였지요. 뭐야, 경비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지시를 해.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쏠렸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다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이 공평하게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여성이 거친 고객 앞에서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규칙을 지키려는 태도. 그건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자존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저게 진심일까? 혹시 보여주기식일지도 모르지. 오랜 세월 사람을 평가해온 제 직감은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 고객은 혀를 차며 퇴장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다가와 미나를 흘겨보았습니다. 미나 씨, 손님이 불쾌하셨잖아요. 다음부턴 좀 부드럽게 해요. 미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억울함 대신 차분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비에 흠뻑 젖은 노인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이거 저금 좀 하려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 그가 물었지만 창구 직원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옆 자동입금기에 직접 하셔야 돼요. 줄 막지 마세요. 노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미나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그녀는 노인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젖은 동전이 손에 묻자 손수건으로 닦으며 일일이 기계에 넣어주었습니다. 그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제복 위로 빗물이 마르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어르신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고맙네 아가씨.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감정이 스쳤습니다. 저게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머리로는 감탄을 느끼면서도 가슴 한편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경영자로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너무 많은 가면을 본 탓입니다. 겉으론 친절하지만 속으론 계산된 미소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사람을 믿기보다 시험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짧게 비쳤습니다. 비를 맞은 유리창처럼 제 시야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친절로 그 사람의 인품을 말할 순 없으니까요. 저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밖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제 속에서도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여자가 정말 준서가 말한 그대로의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지. 그렇게 저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젖은 길 위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비를 피하려 들어간 은행이 결국 제 마음의 비를 불러올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며칠간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도 햇살이 강한 날도 그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제복,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건네는 인사. 어서 오세요. 그 목소리는 들을 때마다 묘하게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늘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녀의 손끝과 눈빛을 관찰하고 있었지요. 사람의 본성은 작은 틈에서 드러난다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거래처 수십 명의 직원들 속에서 그 미묘한 차이를 읽어내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녀에게서는 그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곤할 법한 오후 시간에도 짜증스러운 고객이 항의할 때도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 뿐 얼굴의 미소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꾸며진 듯 보여서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건 진심일까? 아니면 훈련된 친절일까? 그 물음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째 지켜보다가 저는 일부러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길가의 낙엽이 물에 젖어 눅눅하게 들러붙고 신호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일렁이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우산 하나 없이 그대로 은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우연을 가장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지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제 모습을 힐끗거렸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신발 바닥이 질척거렸으니까요. 직원 몇 명은 불쾌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때 문 옆에서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 이쪽에서 닦으시죠. 그녀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자신의 수건을 꺼내 제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괜찮소. 내가 좀 부주의했지. 억지로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 오는 날은 누구나 부주의해져요. 잠깐 따뜻한 차라도 드릴까요? 그 짧은 말 속에 동정이나 계산의 냄새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였지요.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온 제 눈이 그녀 앞에서는 도리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 옷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마음은 젖은 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틀린 건가?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사이로 낮에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가 자꾸 겹쳐 들렸습니다. 비 오는 날은 누구나 부주의해져요. 그 말이 이상하게 제 지난 세월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평생 부주의하지 않으려 살아왔습니다. 모든 결정을 이성으로만 판단하고 감정의 틈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낯선 여자의 미소 앞에서만은 그 철저한 균형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 받아들이기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단순히 경비원으로만 보기엔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본다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시선을 배우는 일이다.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은 지금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째 흐린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은행 앞 가로수는 잎을 다 털어내고 바람은 유리문을 두드리며 낮은 울음을 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녀를 보는 일이 시험이라기보다 어느새 제 하루의 일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이상할 만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 그녀는 홀로 현관 앞 유리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시릴 텐데 표정에는 불평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통장 좀 봐줘.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녀는 경비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안경을 꺼내들고 노인의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예금 잔액이에요, 어르신. 아직 이만큼 남아있네요. 그 말에는 위로나 친절이 아니라 다정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유리문 너머로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직업이란 명함으로 사람의 품격을 재단해온 제 자신이 지금 그 명함조차 없는 사람에게 인간다움을 배우고 있는 꼴이었지요. 그녀가 잠시 쉬는 틈을 타 저는 근처 카페에 들렀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평소의 단단함 대신 잠시 흔들리는 온기가 비쳤습니다.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낼게요. 엄마는 걱정 마세요.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무겁게 쳤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미소 뒤에는 지켜야 할 누군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생계를 위한 근무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을 버텨내는 싸움이었음을.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무 일 없네.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여자 부모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머니는 몇 년째 병원 중이세요. 혼자 병원비를 감당하면서도 절대 남 탓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건가? 제 말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버지. 누가 뭐래도 전 그 사람이 자랑스럽습니다. 전화가 끊기고도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에 손을 얹어보니 오랜 세월 제 삶을 지탱해온 논리와 계산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자 사람들은 문을 닫고 들어가길 서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절하듯 인사했습니다. 그 손이 얼어 있었고 입술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이봐요. 그녀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추운데 왜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맞이하는 자리는 따뜻한 안쪽이 아니라 추운 바깥이니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순간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회사를 세우던 초창기 누구보다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던 시절. 그때의 저는 열정으로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따뜻함으로 사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거칠고 투박했던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을 키운다는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품격은 돈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진심으로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격은 버텨낸 시간의 깊이에서 드러난다. 아직 그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직업으로 보던 제 눈은 이제 서서히 사람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낙엽이 은행 앞 인도로 몰려와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바람 속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여러 날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유리문 너머에서만 바라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무실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건 확인보다는 이해하고 싶다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미나는 어머니 병원비를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운전기사에게 병원 이름을 물었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회장님. 아드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그 병원은 서하연합병원입니다. 그럼 그리로 가세. 기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회색 건물들 사이로 제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녀가 왜 그토록 묵묵히 서 있었는지, 왜 그 추운 날에도 문 앞을 지켰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 약간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입원 환자 안내판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데 복도 끝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제복 대신 평범한 옷차림.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그 방 안에는 연로한 여인이 누워 있었고 산소호흡기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마를 닦으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날이 좀 풀렸어요. 나중에 꼭 산책 나가요. 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희생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내야 한다는 조용한 의지 하나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체면, 격, 자존심이란 것이 얼마나 허약한 껍데기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마치 우연한 행인처럼 복도 옆 자판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더니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또 뵙네요. 저는 담담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은행 앞에서 자주 봤지요. 그녀는 제가 노숙자로 보았던 그 복장으로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나도 잠깐 문병 왔소.
오래된 친구가 누워 있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따뜻한 차라도 사드릴까요? 그녀의 손끝이 아직도 차가워 보였습니다. 괜찮소. 오히려 내가 사야 할 것 같구려. 저는 자판기에서 2개의 종이컵을 꺼내 그녀에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쪽도 가족이 아프면 마음이 참 힘들지.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버티는 게 제 일이에요. 은행에서도 여기서도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주는 무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며 자신이 설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병실로 돌아간 후 저는 병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고 노을빛이 유리창에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제 손등을 덮자 왠지 오래된 죄를 용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런 여자를 내가 시험하려 했단 말인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라디오를 켜려다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의 불빛을 따라 눈길을 옮겼습니다. 어딘가에서 그 여자가 퇴근길을 걸으며 또 누군가를 향해 인사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맡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했습니다. 품격이란 게 뭘까? 돈으로 세운 성, 이름으로 쌓은 명예, 그건 결국 바람 앞의 촛불이 아니던가.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사람의 품격을 가진 아이야. 아직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심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제 마음의 저울이 처음으로 그녀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도로 위로 차량들이 지나가며 흙물 튀기는 소리를 냈고 은행 앞 가로수는 잎 하나 없이 앙상한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녀를 시험할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제 눈으로 확인했지만 마지막으로 세상의 눈 속에서도 그녀가 흔들리지 않는지를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불공평한 순간에 드러나니까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습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창구 앞에서는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은행은 뭐 하는 곳입니까? 노숙자한테 차례까지 양보하라고요? 그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비싼 양복 차림, 손목엔 금색 시계가 반짝였지요. 그 앞에는 비에 젖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동전이 가득했습니다. 직원 하나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뒤에 손님이 많으니까요. 그녀 미나가 그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제복이 조금 젖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그 양복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봐요, 경비원이 고객 업무까지 처리합니까? 요즘은 자기가 은행원인 줄 아나 보죠? 그녀는 순간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고객을 지키는 일입니다. 차례가 아니라 마음부터 챙겨드리는 게 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에 로비의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양복 남자는 뭐라 말을 잇지 못하고 노인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소, 아가씨. 그녀는 노인을 안내하며 조심스레 창구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젖은 봉투에서 동전을 꺼내 수건으로 하나씩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예배를 드리는 사람처럼 조용하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에서 흘러내리는 물방울, 차분한 눈빛,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 그 모든 것이 말보다 강한 품격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은 차가웠지만 그녀가 닦아낸 동전들은 어느새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던 다른 고객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네. 그리고는 자신의 번호표를 양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로소 은행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향하던 불평이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체면, 사회적 격, 그리고 기준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스스로 중얼거리며 나는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녀가 노인을 배웅하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표정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밖에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들지 않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문 앞에 서서 비를 맞는 사람을 향해 웃을 때 그녀는 이미 제 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존경할 만한 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던 그녀의 말이 이제야 뼈에 사무치게 이해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함께 저녁에 초대하거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를 시험하던 날들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인정이라는 답을 줄 차례였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험이라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시험이 너무 가혹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도 은행을 찾았습니다. 습관처럼 낡은 점퍼를 걸치고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이번에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한동안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미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객에게 인사를 건넸고 문을 열고 닫는 손동작 하나하나에도 성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단 한 번의 피곤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안심과 함께 묘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아들이 사랑할 만하지. 그때였습니다. 지점장실 쪽에서 누군가가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있던 부지점장 이서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미나 씨를 불렀습니다. 정미나 씨, 잠깐 들어오세요. 나는 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 불만이 접수됐어요. 지난번에 소란을 피운 그분 기억하죠? 정민기 씨. 그분이 당신이 무례했다고 민원을 냈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정민기라는 사내는 내가 직접 봤던 인물입니다. 고객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던 남자였지요. 미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건 사실이지만 욕설은 그분이 먼저 하셨어요. 저는 제 자리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지점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불쾌했다면 그건 명백한 문제예요. 오늘까지만 근무하세요. 그 말에 나는 자리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억울함보다 나 자신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이런 걸 시험이라 부르다니. 그때 미나 씨의 목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자리보다 제 마음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담담한 말이 내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능력으로, 학력으로, 격식으로 사람을 나눠왔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은행 안에서 한 젊은 경비원의 말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 처음 은행에 들어서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내게 인사하던 그 눈빛, 주저하지 않고 손수건을 내밀던 손끝. 그 모든 것이 꾸밈없고 진실했습니다. 이제는 시험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때다. 나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 본점 회의실. 직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노숙자 차림으로 앉아있던 그 사람과 지금의 나를 연결짓는 이가 아무도 없었지요. 대호그룹 명예회장 강도연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이서영 부지점장이 경직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이곳에.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이 은행을 찾았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필요했지요. 그때 저는 이곳에서 진짜 품격을 본 사람입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건 돈 많은 고객도 고급 정장을 입은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경비원 정민아 씨였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미나 씨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품격은 옷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에 이서영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나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나는 시험을 보러 왔다가 오히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 은행이 진짜로 지켜야 할 건 실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가 서서히 풀리며 누군가 조심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나는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 비를 피하러 들어왔던 노인이 결국 자기 마음의 비를 멈추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본점 회의가 끝난 후 나는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어쩐지 미안하고 또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의심해서 시험해 보려던 사람은 결국 나보다 훨씬 올곧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따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정민아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오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며칠 전 비가 내리던 그날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나를 기억하겠습니까?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 맞으셨던 분이시죠? 우산을 빌려드렸던. 그 미소에는 원망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시험 받아야 했던 건 나였다는 걸요. 그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 그럼 회장님이 준서 씨 아버님? 미안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무겁고 진심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과를 건넨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제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나는 그 말에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자리를 지킨다는 건 단순히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마음을 지킨다는 뜻임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준서를 불렀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된 얼굴로 내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은행에 가셨습니까? 그래. 내가 말한 사람을 직접 보고 싶었지.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서야, 내가 옳았다. 그 한마디에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직업으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그녀가 가진 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가 평생 잊고 있던 품격이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가를 훔쳤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내가 배울 점을 발견하는 건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지. 말을 마치자 마음속에 오래 맺혀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미나 씨는 다시 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으로서였습니다. 본점에서 직접 인사 조정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래된 제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품격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도현. 편지를 붙이고 나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비가 멈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아버지가 될 수 있겠구나. 그날 저녁 준서가 미나 씨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나는 두 사람 앞에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서 와요. 미나 씨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이제 회장이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버님이라 부르세요. 그녀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평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다시금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젖은 구두도 비를 피할 곳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비는 멎어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달빛 맛집이었습니다.